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 간의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이모부의 정치적 성향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이모부의 정치 성향까지 과연 따져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모부만 따지냐? 고모부는 안 따지냐? 작은아버지는 큰아버지는 당숙은 안 따지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논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폭, 동아일보 1면인데 키워드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자폭, 어떤 거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치 자폭전대 같다. 동아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안 그래도 탄핵 공세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하고 영부인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는데 여당에서는 야당이 보기에 계속해서 문제 삼을 만한 내용들을 스스로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이 지적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폭전대.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최초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조금 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10,000원을 넘게 된 겁니다.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만 원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고소. 서울신문이 오늘 8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노인 1000만 명 시대, 한국 초고령 사회로 초고속 진입.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데 그런데 이 기사가 좀 잘못됐어요. 65세 이상을 무조건 노인으로 분류했는데 65세가 어떻게 노인입니까? 아저씨 아줌마지.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제가 아는 65세는 청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1면 응징. 어떤 기사인지 함께 보시죠. 북한 핵 공격된 핵으로 응징 보복. 윤 대통령, 바이든 문소화 추인. 8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푸틴이라고 잘못 소개하는 영상도 조금 전에 외신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경기 북부권의 유일한 당선자 김용태 의원, 그리고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육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동탄의 아들 어느새 재선 전윤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데 이모부의 정치 성향은 과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당시 김남국 전 의원이 한동훈 후보자에게 이모 어쩌고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공교롭게 이모부가 논란이 됐어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죠.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모부는 왜 안 물어보는지 전국에 있는 고모부들이 서운해합니다. 색깔로 나온 전당대회. 당 쪼갤 결심했냐라는 걱정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원희룡 후보자에게 자꾸 나에게 맡아도 하지 말고 증거 없지 않느냐, 김의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제 TV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2명을 딱 찍었습니다. 이모 전 서기관, 강모 변호사,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공천한 이 2사람 문제 있다. 이게 사천의 증거다라는 취지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치열합니다.
제 가장 가까운 가족 철을 말하는 건데요.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CBS에 5월 달에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행됐기 CBS에서 때문에 나온 네, 뉴스가 근거네요.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다른 뭐-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중에 자꾸 끊으면 제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시간을 쓰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모 전 서기관, 강모 변호사. 제 그래서 처가 관여한 게 어느 부분이죠?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우리 다 가까운 분들인데 증거 조작하실 겁니까?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 그만두시고 객관적인 말씀하세요. 당무 자, 감찰을 좋습니다.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당무 감찰을 하면 아무런 근거 다 없이 밝히겠습니다.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태 정치 정말 그만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이런 드립니다. 식으로 거짓말을 자, 몰고 가는 게 나경원 후보님? 국회입니다. 사천 결코 없었다는 겁니다. 사천 yes or no. No. 저는 원희룡 후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카더라잖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다 까시라고. 연기 피우고 냄새 피우고 하지 말고 다 우리 까라는 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연기 피우지 마시고요.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의겸 씨는 녹취라도 틀었다라며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게 이 김의겸만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모 전 서기관과 강모 변호사 이 두 명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비례 공천이 된 두 분이 한동훈 후보자의 처 혹은 가까운 가족과 연관이 있는 인사가 아니냐라며 증거가 있다. 원희룡 후보 이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을 마타도식으로 내뱉고 있다. 보도가 근거냐라며 따져 물었던 대목입니다. 그러자 앞에서 듣던 윤상현 의원이 원희룡 후보에게 연기만 피우지 말고 근거를 내라라고까지 지적하기도 한 대목 보셨습니다. 당내에 있는 김용태 의원님. 예, 이모 전 서기관 강모 변호사 다 아는 분이죠? 저는 뭐 예. 예. 당에서는 다 아시는 분들 정확히 뭐 제가 알고 네. 있지는 않지만 예.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니까 이 두 분 공천에 혹시 한동훈 후보자의 가족 특히 아내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 원희룡 후보 측의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어떻게 주장하시는 건지 좀 명확한 근거를 좀 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아직은 근거가 말씀이냐면 없다. 그러니까 사천 의혹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공천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서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천이라는 것이 되려면 당 대표가 정말 누구를 이런 공관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공천을 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의혹. 예. 누구나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라면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략 공천을 하게 될 때도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면 네. 인재 영입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자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까지도 사천이라고 한다면 글쎄 비대위원장의 어떤 권한이 너무 축소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께서 이제 사천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이것은 또 정말 제가 생각하는 공관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예. 그 근거를 좀 명확히 대시는 것이 당원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들을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께서 이제 또 이제 김경률 이 금감위원장 추천서를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솔직히 그것도 뭐가 문제인지는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누구든지 그 어떤 대통령실의 인력풀에 올릴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인사 검증 과정을 관련 부서에서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김경률 회계사라고 금감위원장 추천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과거에 활동했던 이제 진영이 아무래도 진보 진영에 있었다 보니까 이것을 색깔론으로 공격하시는 어떤 정치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적절한 공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회계사가 지난 대선에서 이미 저희 진영과 함께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 당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와닿지 않는 공격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주장하신 세 가지 의혹 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여론조성팀 의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역시도 매크로를 돌렸다는 건지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관련해가지고 드루킹. 드루킹 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매크로를 돌렸다라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장관 시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어떤 조성을 하기 위한 역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의견을 제안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 측에서 뭐 이쯤 되면 좀 근거를 명확히 대셔야 당원들도 덜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모 전 서기관 강모 변호사라며 이 두 명의 공천 여부 과정이 잘못됐다, 사천이다. 원희룡 후보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공천과 관련해서 내가 사천 의혹이 사실이라면 난 사퇴하겠다. 라며 원희룡 후보는 사퇴할 거냐?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라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김경률 왜 금감원장으로 추천했습니까? 저는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든 책임. 어떻게 상응하는 책임 말고요. 사퇴?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요. 자, 사퇴. 두 저는 번째.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제 주도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CBS 기사 그게 지금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까? 그럼 말씀하신 그 두 번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고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or no.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or no. 저도 같이 예스 or no. 책임지겠습니다. 예스 or no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자, 지금 제 처에 3대 의혹이 3대 의혹? 그것도 네가 어디서 몇- 만들어 오셨어요? 자, 한 제 의원이 처가 며칠 들어보세요. 못 갑니다. 들어보세요. 며칠 못 가요. 제 처가 공천에 관여했다. 예스 or no. 제가 언제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까? 지금 해봐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입 맞출 거 아닙니까? 아유, 정말 이재명처럼 보기 증거 딱 조작할 합니다. 겁니까? 보기 딱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딱 객관적인 하고요. 당무 감찰을 본인 자체가 하자고요. 의혹 자체의 실체도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오물 뿌리고 아니요. 도망가자는 거죠. 모든 공천 자료는 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원 후보님이 이러시는 많이 거 있고 다수 관계자들입니다. 제가 국민들 앞에서 원 그래서 후보 이러는 거 참 아니, 당무 감찰 죄송하다고 같이 하자고요. 이거 좀 나가주시면 당무 감찰 좋겠어요. 하자고요. 잠깐만요. 한동훈 후보는 정계 은퇴까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는 애매모호하게 정계 은퇴 내지 후보 사퇴를 언급하지 않고 책임지겠다라고만 얘기하는 모습이 대조적이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3대 의혹이다라면서 원희룡 후보는 얘기했어요. 사천, 당의 자료가 다 있으니 당무감사하자 이 얘기도 했었고 댓글팀 운영 등등등 김경률 회계사 추천 한동훈 후보는 세 가지 모두 다 사실이 아니고 원희룡 후보는 후보 사퇴를 요구했지만 거기에 후보 사퇴 받고 콜하고 정계 은퇴 얹어서 원희룡 후보에게 다시 물었는데 후보 사퇴나 정계 은퇴까지 원희룡 후보는 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난주인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지사 출신 원희룡 후보는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돌리든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말을 갖다가 빙빙빙 돌려가지고 그 말과 이 희한하다. 말은 다른 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가요? 예. 그런데 지금 모든 다른 후보들이 비판하는 게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게 뭡니까? 정치 초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동훈보다 10년씩 인생 선배고 정치는 훨씬 더 선배다. 그러니까 정치 선배로서 초보인 한동훈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선배답게 이렇게 한 수를 가르쳐 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어떤 또 묘수가 나오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지금 나온 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만 나옵니까? 네거티브만 나오잖아요. 그 네거티브만 나오는데 그 네거티브도 원래 이제 법률가의 기본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 증거 자료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야지 재판에서도 이기고 그 뭐 여러 가지 논리에서도 우위에 서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주장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 입증을 해보라고 그러면 자꾸 말을 빙빙빙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가 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폭발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TV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어떤 후보는 폭파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자폭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대한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인다. 두 분 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면서 정계 은퇴까지 걸 필요는 없고 정계 은퇴를 걸었던 적도 없는데 두 후보 간의 이 과열된 양상 결국은 이 정계 은퇴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이 백브리핑에서도 이 신경전과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사회 문제 고발하고 당내 내부 고발할 때 녹음하고 다 뭐 진짜 가서 몰래 카메라 찍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 못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무 감찰 정도면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요. 만약 그 서류들을 없애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 실무자들에 대해서 말을 맞추는 이런 과정은 없다고 한다면 며칠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책임져야 된다면 저는 그에 상응한 어떤 책임도 지겠습니다. 정치는 말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도 말 기술로 하는 그 싸움이 통하는 데가 있고 아닙니다.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 정도의 이 공개적인 데서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얘기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저를 지금 떨어뜨리는 게 목표 아닌가요? 정당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하게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제 처가 공천 개입했다는 거 물어보니까 가족이 처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아내 말고 누구냐? 도대체 누구 얘기하는 거냐? 근거는 뭐냐? 라며 한동훈 후보가 목소리를 높였고요. 원희룡 후보는 며칠 안 걸린다. 당에 자료 있는 거 입 맞추지만 않았다면 3일이면 드러난다.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요. 급기야 이 좌파 아니냐라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대파가 아니라 좌파가 아니냐라는 공격도 있었고요. 이모부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때 이모부가 소환된 건 전 처음 봤는데 들어보시죠. 김어준 또는 류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네요. 기반을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민청년 주동자셨던 이모분이 계시죠. 통역당 신영복 거기에 대한 뭐 추모사, 뭐 기념사 이런 게 가장 앞장섰고 제가요? 좌파 언론에 제가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저는 뵙지도 못한 흑수저고 이모부님 운동권 얘기를 출신입니다. 했네요.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좌파 몰이를 하시는데요. 아,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우리 정치 아직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주변에 이제 좌파 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요거 주변에 끝내고. 좌파 출신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전 좀 오해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본인도 모르게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게 아니냐. 당권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게 아니냐. 민주당 당 대표가 돼야지 왜 우리 국민 대표가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민주당과 지난 2년간 가장 잘 싸우고 몸살이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모부. 저도 지금 저 이모부 못 뵌 지 한참 됐는데 이모부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그 민주당 소속 김남국 당시 의원이 네, 있지도 않은 이모 찾았다가 망신 중에 망신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모 씨를 이모라고 잘못 오인했는데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가 이모부의 어떤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는데 한동훈 후보는 20여 년간 보지도 못했다 이모부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모부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이 뭐 좌파, 뭐 공산 전체주의, 이념 카르텔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야당이 반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다 한동훈 후보한테까지 좌파 색깔론을 더 씌워서 예. 전당대회 때 뭔가 작동하게 하려는 그런 심산이 아닌가 싶어서 참 지켜보는 저희들로서는 헛웃음이 나는데요. 설사 이모부가 뭐 좌파였고 운동권이었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한 후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모부랑 한동훈이랑 네? 무슨 관계냐? 뭐 연자제로 그러면 뭐 끌어내릴 겁니까? 그래서 이모부가 과거 뭐 그런 운동권이었으면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나서지 못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서 좀 얘기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문제 제기를 막 하면서 당무감찰 며칠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원희룡 후보가 네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면 이 전당대회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본인이 그 정도 문제 제기를 하려면 요만큼이라도 한두 개라도 뭔가 이렇다 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편적인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비추어서 굉장히 무책임한 그냥 공세로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3대 의혹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경률 회계사 그 비대위원에 대해서 뭐 금감위원장 추천한 거 아니냐 하지도 않았지만라고 얘기하지만 그거조차도 역시 이런 색깔론 뭐 좌파였기 때문에 과거 운동권이었고 그런 거를 연장선상에서 색깔론을 더 씌워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는 부적합한 거 아니냐 그런 인물들과 가깝고 또 인척 중에도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게 먹힙니까?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그쪽에서 뭐 활동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한참 세월 지나고 윤석열 정권 3년 차, 집권 3년 차에 이르러가지고 당대표 후보에게 왜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해? 그러니까 색깔론.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색하고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네. 결코 원희룡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현규 의원님, 네, 이모가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그 이모부도 있습니까? 오늘 방송 끝나면 전화 한 통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모부. 네. 이모부는 살짝 이모보다는 먼 느낌이 있어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꼭 이모부랑 그렇지만은 친하시군요. 않아서 이모부한테 전화 한 통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모부랑 친한 전현규 의원. 네,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거든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보는 이에 따라서는 짜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집권 여당을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으면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여당이 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국민들께 어필할 수 있으면 좌파건 우파건 누구건 상관없이 정책 대결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의 선거 방식은 정말적으로 그 전형적인 구태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청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정치권의 뉴스들 보면은 국민들이 짜증이 나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싸움들이 질비해 있는데 같은 당에서까지 의혹 제기하는 것 중에 사실로 확인된 것, 팩트로 확인된 것 하나도 없이 직접적인 그냥 공방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싸우면은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 것이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의 여당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형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바른 정책 대결로 가시기를 저는 고언드리고 싶습니다. 끝나고 이모부한테 전화할 거다. 이모부한 전화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하실 겁니까? 잘 지내신지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한번 생각했다, 생각났다. 우리 네. 시청자들께서도 한 통씩 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는 이모부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좀 지나쳤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설전도 있는데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영장 왜 기각됐습니까?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후보님도 판사 출신이시지만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를 묻는 그 질문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저희는 검찰이 충분히 소명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기각된 것이죠. 오히려 그 영장 발부에 자신이 없었다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나경원 그러니까 후보님, 영장 당시 청구가 이재명에 대한 아니라- 영장 아니, 청구가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될 이재명 만한 사안이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불구속을 왜냐, 했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대로 영장 청 기각되고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이 될 수 있고 의원님, 하나 구속 더 사유가 차고 넘치면 질문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죠. 저는 불구속 말하다가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 영장을 이렇게 청구한 말씀하시는 거를 건지 이해하기 비판한 어렵습니다. 것이 아니라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전략이 있었느냐. 우리 지지자들은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 후보께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나경원을 찍어야 된다는 취지의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탄핵이란 말을 너무 쉽게 올리시는 건 아닙니까? 이미 국회에서는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의 발언을 보면 금기어를 툭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치를 할 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훅 대통령 말씀을 꺼내실 때 저희가 사실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대통령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때 제가 답을 말씀드렸다고 저를 비난하시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 제대로 책임감 있게 하지 못했느냐라는 공방 이어갔습니다. 앞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었던 것이 지난 공천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른바 이 댓글팀을 운영했었다라는 건데, 김용태 의원님, 장해찬 전 최고가 SNS에 댓글팀이 있었다라면서 무언가 문자 등등을 장해찬 전 최고가 공개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같이. 나는 맡아도 하지 않는다. 복수의 여론조성팀 관계자들한테 받은 텔레그램을 공유한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판단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며 장해찬 전 최고가 문자를 공개했어요. 2023년 5월 16일 자료 공유 후 참여연대 공격하는 데 써라.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2023년 6월 2일 한동훈 홍보 유튜브 쇼츠 공유하며 이런 콘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2023년 11월 6일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등등의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댓글팀을 운영했었다라는 증거다라며 나는 맡아도 하지 않는다. 장해찬 전 최고가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원희룡 후보가 특히 지적하는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정확히 어떤 댓글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 정도의 수준은 많은 아마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 정도는 뭐 그 여론을 과정이- 조작하거나 부적절한 댓글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서 만약에 저 내용들이 뭐 정부의 어떤 보고서를 빼다가 특정인한테 주고 이런 것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비판받아야 되고 그 사실관계, 실체적 진실 제가 아직 확실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어떤 메신저를 주고받은 걸로만으로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여론 조성팀에 대한 근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야당에서 볼 때는 장해찬 전 최고가 공개한 이런 어떤 문자들, 이른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후보 장관을 띄우기 위한 그런 댓글들이 운영됐었다라는 건데 야당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일단은 장해찬 전 최고가 뭐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 내 건에 이제 뭐 문자, 텔레그램 메시지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가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사실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라는 건 우리 모두 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정원 댓글도 있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 드루킹 또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그런 전제로 뭔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면 이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진전된 내용이 나오거나 수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단 장해찬 전 최고 뭔가 좀 더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준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지점은 이를테면 그 댓글 부대가 얼마나
어떤 규모로 얼마나 조직적으로 뭐 언제부터 현재 진행형인지 또 지난 총선 때는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대선 때는 뭐 없었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리고 그 규모와 조직 뭐 범위 그리고 또 이를테면은 그 비용을 들여서 그게 만약 운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보여지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 때 그런 게 있었고 그걸 명시적으로 알고 또 뭔가 관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공무원법 뭐 위반일 수도 있고 예. 또 총선 때라면은 뭐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좀 더 추가적인 뭔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 우리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좀 아직은 없죠. 설익었다. 없다. 네, 설익은 거고.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익었다고 하는 지점은 이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뭔가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수라면 그거는 아직까지 실패라고 봐요. 연기만 피운 겁니까? 네. 윤상현 의원 표현대로. 예, 두 번째 연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군요. 현재까지는 큰 영향은 없지만 야당으로서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예. 뭔가 그런 내용들이 그 4건의 내용에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뭔가를 내놓는다면 저희는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연기지만 야당이 보고 있다. 민주당이 보고 있다. 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네. 들립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도 보고 있어요. 김어준 씨가 조금 전에 본인의 방송에서 어제 TV 토론회에 본인 이름이 나온 것, 김어준의 지지를 받는 한동훈이라는 원희룡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냈어요. 궁금해하니까 말하겠다. 나는 한동훈 후보를 당대표로 지지한다. 히히히. 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히히히까지 붙여주셔야 돼요. 오늘 방송에서 나는 한동훈 지지한다. 히히히. 이 아까 동아일보 일면의 그 오늘 기사 제목이 정말로 전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전당대회가 자폭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 야당이 봤을 때에 문제 삼을 만한 내용들 혹은 제3자가 봤을 때 이렇게 히히히 거릴 만한 조롱거리의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김어준 입장 나왔으니까 뭐 다른 후보 누군가가 자 봐라 김어준 씨가 지지한다는데 한동훈 문제 있지 않냐라고 또 문제 삼을 건 아니잖아요. 히히히 하잖아요. 김어준 씨가. 그럴 만한 내용의 의혹 제기. 과연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수준과 품격에 맞는 질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씨 조금 전에 히히히 나 한동훈 지지한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간만에 원희룡 후보가 맞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어준 씨가 지지한다라고 하니까 뭐 예컨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후보 지지할 거거든요. 민주당 당대표로. 김두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그 문자가 보고 드림, 보고 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오히려 의문이 드는 게 저 문자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장해찬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해찬 전 최고가 저런 댓글팀을 운영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닌가? 혼자 운영했던 건가 아니면 같이 운영했던 건가?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웃긴 건 뭐냐면 그 문자 내용 중에 참여연대 공격하는데 쓰레면서요. 지금 국민의힘 저 나머지 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게 뭡니까? 좌동훈이라면서요. 근데 좌동훈이 그다음에 또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장해찬 전 최고인데 그런데 공개한 문자를 갖다가 보니까 참여연대를 공격하래. 참여연대 누가 있었습니까? 김경률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주니까 논리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김어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히히히 거리면서 니네 참 웃긴다, 자폭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해찬이 댓글팀 운영했느냐라는 것은 정익준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인데요. 함께 보시죠.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죠. 자, 여당 국민의힘 선관위가 비방전이 격화되자 공식 제재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차 TV 토론회 뒤에 원희룡 한동훈 캠프에게 주의와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라는 겁니다. 원희룡 캠프, 한동훈 캠프 양쪽에게 모두 다 시정 명령을 내렸군요. 국민의힘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제재하는 것을 의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열 양상으로 가고 조금 전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이런 식의 전당대회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여당 선관위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캠프와 한동훈 캠프에게 공식 제재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야당 전용기 의원마저 걱정할 정도면 여당의 선관위가 제재 잘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선관위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너무 심해졌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위들을 지금 후보들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이 정부의 레임덕의 그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여당의 그 당대표 후보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 내의 분란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가 아닌 실질적인 뭐 장해찬, 뭐 친윤 그룹으로 핵심으로 꼽히는 사람까지 참전을 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당에서도 이미 분란의 씨앗이 점화가 됐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여당의 후보들 간의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당 전반에 대한 이런 불신의 씨앗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사실 장례찬 그 씨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댓글팀 운용 거기에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보고를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우리가 CG에서도 봤겠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유튜브나 커뮤니티도 조치하겠다라는 CG를 우리가 봤습니다. 실제로 장희찬 씨도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작업과 유튜브 작업은 결국에는 댓글팀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정치인들은 댓글 좀 잘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수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힘이 되기는 한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만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뭐 댓글팀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좀 유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고 드렸다라는 내용과 유튜브랑 커뮤니티 조치하겠다라는 부분 의미심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 선관위가 자제하라라는 제재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 캠프에도 제재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김용태 의원님. 원희룡 후보가 의혹 제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는 강하게 반박했는데 선관위가 두 캠프 모두에게 제재 결정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선관위도 제일 어려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양상이 과열되었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또 다른 선관위의 결정이 또 다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미 당원분들께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양측으로 갈라지셔서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고 계셔서. 물론 그 원인은 주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선관위가 여기서 특정 어떤 캠프만을 경고를 하게 되면 또 다시 그것이 또 분란이 이어질 수 있어서 아니면 혹시 한동훈 후보의 그 노상방뇨 발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다만 선관위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열된 양상을 쉽게 끊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한동훈 후보가 오늘 한 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원희룡 후보 문제 삼자면 할 말 많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방금 김용태 의원이 선관위 제재에도 이 과열된 열기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원희룡 후보 이러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혼자만 이렇게 물을 흐리시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드리는 뭐 많지 않겠어요? 20몇 년을 하셨는데 전 6개월 했고요. 저에게는 뭐 해라, 뭐 사퇴해라 책임 얘기하면서 제가 또 뭐 사퇴나 정기 은퇴 얘기해가지고 물으면 또 고개를 숙이셔요. 뭐 마지막에는 마지못해 예하셨지만 그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이 아니다. 정계 은퇴 약속 지키실 거 아니지 않느냐. 그만하라.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얘기도 진짜 정계 은퇴해라. 이게 아니라 근거가 없고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가족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느냐. 그러지 마시라. 라는 취지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캠프가 원희룡 후보 캠프를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당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원 후보의 보좌진이 유튜브 뉴탐사, 저 청담동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한동훈 후보 가족에 대한 비방 영상을 퍼다르고 있다. 저혈안 흑색선 좀 멈추길. 이게 사실이라면 원희룡 후보의 보좌진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아직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튜브의 한 작은 매체가 한동훈 후보 가족에 대해서 비방하는 영상을
원희룡 후보 캠프가 퍼나르고 있다는 주장인데 자 이것은 또 앞서 원희룡 후보 측이 주장했던 뭐 3대 의혹과는 또 별개의 내용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혁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럼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하면 너무너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대통령도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대통령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뭐 저기 이제 전용기 의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냥 넘겨드리고 제대로 공격을 갖다가 해야지. 그래서 점수를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쌓아야지 오히려 더 점수를 잃는 저런 행동을 갖다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뉴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매체의 영상을 퍼다 날랐다. 이게 사실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고 원희룡 후보 측 입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혹시 원희룡 후보 지금 SNS나 글 있으면 우리 제작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셔요. 원희룡 후보 측 입장이 안 나와서 조심스럽긴 한데 김용태 의원님, 한동훈 후보자 가족에 대한 비방 영상을 그 청담동 술자리 주장하는 그런 수준의 굉장히 소위 수준 낮은 유튜브 영상, 비방 영상을 원희룡 후보 보좌진이 퍼다 날랐다. 아마 한동훈 캠프에서 그 원희룡 후보 보좌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포착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죠. 김용태 의원은 못 받아봤다. 근데 다만 이제 여당의 전당대회다 보니까 품격 있고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당내 경선이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미국 정치에도 권이 있는데 원래 전당대회는 양극단으로 갔다가 자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선거라는 것이 이제 검증의 과정이다 보니까 서로 이 검증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이제 계속 비방정과 과열이 되는 거고 이걸 딱 제재하고 선관위가 뭔가 경고를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좀 이렇게 봉합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저도 이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저런 가짜 뉴스는 민주당에 맡겨놔라라고 했는데 사실 반박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 원희룡 후보가 저렇게 마타도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도 대선 때 그리고 총선을 겪으면서 이런 가짜 뉴스와 흑색성전 비난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원래 하던 거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이상한 것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했던 게 가짜뉴스가 아니라 국민의힘도 가짜뉴스 잘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데 과연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오늘 또 새로운 여론조사 준비했는데 어제, 그제 저희가 계속 최신 여론조사 지표들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NBS 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55%, 원희룡 10%, 나경원 12%, 윤상현 후보 1%를 받고 있습니다. 과반을 넘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여러 정당 지지층이 섞여 있는 전체 여론조사 응답자를 상대로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27%, 나경원 후보가 10%, 원희룡 후보가 7%, 나원 합쳐서 17, 한동훈 후보 지지율에 못 미칩니다. 나원윤을 모두 합쳐도 19.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원윤을 모두 합쳐도 23. 역시 한동훈 후보의 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지지율을 보면 정혁진 변호사님, MBS, 뭐 조원 CNI, 그리고 또 YTN, 어제가 그제부터 저희가 계속 다뤘던 여론조사가 벌써 4개째인데 네네. 4개 모두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공격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정치 선배로서 좀 품격 있게 공격해서 압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한동훈이냐 반동훈이냐 지금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원희룡, 나경원 이런 후보들이 뜰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 더 심각한 건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저 나머지 후보들 다 합쳐봤자 한동훈 지지율에 4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일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TV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 다 한동훈 후보한테 다 밀리는 그런 모습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TV 토론 한 3번 정도 더 남았잖아요. 채널A 포함해가지고 이때 어떻게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어대안으로 시작해서 어대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채널A가 중계하는 TV 토론회가 다음 주 화요일인데
밤 9시에 시작되는데 그때쯤이면 정말 그 채널A TV 토론회에서 누가 잘했느냐가 전당대회 투표 직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